여러분 안녕하세요. CBF 정기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지금 대학생들은 중간고사 기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우리 CBF 분들 시험 잘 보시고요. 머리도 식힐 겸 우리 CBF 라방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음악대학을 나와서 대학 시절에 뭐 공부보다는 실기가 주가 되었기 때문에 좀 실기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공부랑은 참 이렇게 좀 약간 거리가 있고, 내가 대학교 시절 때 어떻게 공부했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네. 우리 데이비스는 대학 때 공부 좀 했나요? 네? 저요? 깜짝 놀라요, 그러세요. 저는 건축가라서 뭐 건축 설계를 한다 밤샜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공부를 잘한 편이 아니어서 뭐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별로 많지는 않지만 우리 CBF 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특히 이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꿀팁을 한번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뭐 공부 방법이라든지 그렇죠, 뭐 그런 것들 좀 공유해 주시고, 뭐 지금 중간고사 시험을 보고 있는 청년들에게 좀 이렇게 뭐 격려의 메시지를 좀 이렇게 채팅창으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면은 뭐 시험 볼 때 뭐 족보를 본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아니면 선배들과 친하게 지내고, 뭐 필기 잘하는 학생과 친하게 지낸다. 헌리는 안 되죠, 그죠? 그건 안 되겠죠. 절대 안 됩니다. 정정당당하게 시험을 쳐야 되겠죠. 그리스도는 양심을 지켜야 되죠. 또 성악을 하셨던 것 같은데. 성악 뭐 어떻게 실기 시험만 주로 보셨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전공 필수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실기 시험, 뭐 음악에 필요한 그런 수업들을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실기 위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연습실에 있는 시간이 많았겠네요. 연습실에 오래 있는 사람이 성적을 잘 받았죠. 훌륭한 성악가가 되고. 네, 그렇죠. 뭐 또 다 그렇지도 않아요. 또. 뭐 훌륭하게 지금 여기도 지금 찬양적으로 이렇게 쓰임 받고 계시니까. 그 얘기한 거였어요? 그런 건가요? 우리 참,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의상 얘기를 아무도 이렇게 안 하시네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오늘 독특한 의상을 입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바틱이라고 하죠. 바틱. 인도네시아 전통 의상이고, 뭐 어떤 공식적인 행사에 이렇게 마치 정장처럼 딱 이 더운 나라에서는 이 바틱을 딱 입고 그 공식 행사에 참석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오늘 또 저희가 인도네시아 특집이기 때문에 딱 잘 차려입고 예의를 갖춰야죠, 그죠? 오늘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파송되신 김용찬 선교사님을 모시고 정기 집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우리 김용찬 선교사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나와주세요. 나오세요. 게스트랑 이렇게 인사해 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군복 같대요. 지금 채팅창에. 군복 아닙니다. 여기 반짝반짝이도 있고. 이게 또 가격도 뭐 천차만별이라고요. 오늘 제가 보니까 제가 사회자 같고 여기가 초청 게스트 같아요. 인도네시아에서. 아바까바르. 자,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우리 선교사님 자기소개, IamGround 자기소개하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의 북부 슬라웨시에서 복음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부족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김용찬 형제입니다. 저희 아내하고 저희 세 딸들은 오늘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뒤에 보니까 사진으로 이렇게 뒤에 가족 사진. 따님들이 딸부자시네요. 저희 아내가 상당히 이쁘고요. 딸들은 더 이렇게 엄마를 닮아서 이쁩니다. 누가 여기 가운데가 첫째 김예린이고요. 현재 디모대학교 청강하고 있고, 둘째가 이 오른쪽에 있는 김예랑, 그리고 셋째가 김예원입니다. 둘째하고 셋째는 지금 집에서 홈스쿨 하고 있어요. 와, 홈스쿨 대단. 쉽지 않은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대한민국 초등학교들도 지금 다 줌으로 수업을 하고 학교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특히 이제 엄마들이
그 거의 뭐 홈스쿨링식으로 지금 아이들을 학습 지도를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아이들하고 관계가 멀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네. 홈스쿨 아이들도 힘들고 부모들도 힘듭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시고. 저희가 아마 홈스쿨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게, 아내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벌써 5년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와. 예. 이 아내가 원래 교육자였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어서 홈스쿨만은 정말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제가 이 북부 슬라웨시로 오면서부터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홈스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저희들에게 귀한 또 선물을 주셨어요. 예, 여기. 그 우리는 그렇게 떠났다 주의 손잡고 낮은 곳으로 야. 형제 출판사에서 그 책을 펴내셨어요. 예. 좀 이렇게 간증집이죠, 이게. 예, 이번에 한국에 코로나로 인해 갑자기 들어오면서 저희가 교회들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산 동북교회 김철혜 의장님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김양경 자매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부르셔서 저희들을 어떻게 연단하시고 또 인도네시아까지 저희들의 모든 삶의 과정들 가운데 함께 하신 것들을 글로써 적어 보았습니다. 이거 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입하려면 그 형제 출판사에 문의하거나 여기 CBF에 문의하시면은요 저희가 일괄로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책 장사도 하게 그런 건 아닌데. 김용찬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렇게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교사시잖아요. 그 선교사이신데 그 선교사를 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아마 다들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선교사라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왔는지.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지금 CBF 선교회에 이렇게 섬기시고 계시는 김선호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태국에 정말 복음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학생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때 저도 멋모르고 손을 들었고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억하셔서 그분의 참 특별한 손으로 인도하셔서 제가 인도네시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손든 그 손을 탁 주목하셔서 보셨네요. 그렇죠. 손만 들었고 자질은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필요했어요. 인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어, 그 다음에 지식. 그때 생각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갖춰진 게 없는데 마음만 있었던 것 같아요. 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그 손 든 거 딱 기억하시고 오랫동안 이렇게 준비하셨던 사실이 너무 놀랍습니다. 혹시 그때 뭐 이렇게 주변에 같이 손든 분들은 안 계셨나요? 많이 있었죠. 거의 뭐 학생들 손들면 다 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선교 훈련 받으면서 그 선교에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 100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들면 그 중에서 이제 100명 정도가 선교 훈련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100명 중에서 선교 훈련을 마치고 10명 정도가 이제 선교지를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10년 내에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남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에 있는 선배 선교사님들 정말 대단한 겁니다. 1000분의 1. 1000분의 1이면 0.1%인가요? 와, 0.1%. 그 아직 이제 선교 가신 지 몇 년이 되신 거죠? 지금 한국은 2007년 12월에 떠나서 선교훈련 받고 총 한 13년 정도 됐고요. 인도네시아에서 생활한 지는 2014년부터 한 만 7년 정도 됩니다. 그럼 이제 3년 남으신 거예요? 10년. 3년 지나야 제가 이제 0.1%에 들어가는 지가 이게. 근데 저는 아내하고 하나님이 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아직 인턴이시군요. 네. 그 선교 나가시기 전에 우리 형제님 하셨던 일이 또 궁금하거든요. 어떤 일을 하셨는지. 네, 저는 그 선교 나가기 전에 컴퓨터 전공해서 3년 반 동안 이제 프로그래머로 이렇게 사회생활을 했었고요. 그리고 3년은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이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로 교직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결혼은 언제 하신 거죠? 저희 아내하고 2004년
12월에 만나서 2005년 9월에 네. 만난 얘기는 좀 이따 나중에 그래요. 다시 한번 네.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진행 속도가 지금 너무 빨라서 우리 시베퍼분들이 채팅창에 뭘 써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저희가 이 집회 중에서 중간중간 김영찬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궁금한 것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네. 김영찬 선교사님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채팅창에 질문 많이 해주시고, 이따가 저희가 퀴즈도 있고 하니까요. 그때 저희가 커피 쿠폰도 많이 드리고, 또 채팅창에 적극 참여해주신 분들, 저희 아시잖아요. 그죠? 커피 쿠폰 마구마구 드리니까 적극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선교 나가시기 전에, 네. 선교 또 그 이후에 훈련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훈련 기관인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고, 저는 사실 선교가 무엇이고, 하나님 정말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선교지들을 많이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선배 선교사님들께서, 형제는 선교 나오기 전에 이렇게 가족이 함께 훈련받는 것이 참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NTM이라고 하는 그 당시 선교 단체를 이렇게 추천해 주셨고요. NTM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쓰임받을 수 있게 준비시켜주는 그런 훈련 단체입니다. 근데 선교사의 가장 큰 사명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거기 때문에 보통 2년 동안 성경 학교를 가게 되고요. 현재는 영국과 미국에 그런 성경 학교가 있고 또 그러고 난 2년 끝나고 나면은 이제 2년 정도의 선교 훈련을 또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미국, 캐나다, 영국에 훈련 센터가 있습니다. 네, 캐나다에서 훈련을 받으신. 네, 캐나다에서 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와, 3년인가요? 2년 받았습니다. 2년 이렇게 3년차. 예. 보니까 네. 그리고 NTM에서 훈련 네, 받으셨잖아요. 네. 근데 그 상호명이라고 그랬는데 선교 그 기관이 네,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뉴 트라이블 미션에서. 네, 이제 NTM이라고 하는 것이 New Tribe Mission의 약자인데 이제 선교지들이 자기네들은 새로운 부족이 아니다. 왜 우리를 부족으로 부르냐? 이런 그 안 좋은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에소노스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아스토노스. 예, 이게 그리스 언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많은 선교사들도 그 뜻을 아직 모릅니다. 네. 다만 그게 이제 새로운 부족이다라는 비슷한 뜻이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견을 없애려고. 전략적이에요. 네. 왜냐면은 저희가 비자를 신청할 때 어느 소속이냐? 근데 뉴트럴 미션은 바로 이 기독교 느낌이 나니까 그거를 없애고 이제 에스노스라는 걸 대충 집어넣는 거죠. 뭉개버리면은. 네, 발음하기도 모르니까. 힘들어요. 네. 번데기 발음인 줄 알았어요. 네. 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네. 네, 제가 알기로는 그 김영찬 선교사님 네. 시베퍼 출신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 혹시 이렇게 어떤 활동들을, 그 라떼는 어떤 활동을 좀 이렇게 하셨고, 어디서 모였고, 네. 선배님들은 어떠셨고, 이런 좀 소소한 그 에피소드 좀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유튜브로 가짜 사나이 유행하더라고요. 네. 네. 저희 선배들 딱 비슷했어요. 가짜 사나이. 네. 인성에 문제 있어?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이렇게 엄한 호랑이 선생님들 많았습니다. 네. 아주 작은 것들 꼬투리 많이 잡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창의적인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었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우리들끼리만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는데 우리 선배님들이 성경적으로 그것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선배님들 이거 아마 보고 계실 텐데 네, 그때는 정말 쉽지 않았어요.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지금 저도 나 때라고 하지만 그때 선배님들 나 때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네. 변하지 않는. 변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긴 해요. 네. 인성 교육을 제대로 잘 받으셨네요. 아직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도. 네, 좀 아이러니합니다. 혹시 그때 먼저 어떤 선배님들이 좀 이렇게 좀 작은 거를 꼬투리를 이렇게 많이 잡으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거 제가 얘기하면은 지금 대부분 다 지역교회 장로님들 되셔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가슴 찔리는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비공개로 파장이 있는 발언일 네, 수도 네. 있었구나. CBF 출신이면서 지역계 장로 형님들 예, 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베포가 이래요, 그죠? 네. 네, 아, 좋습니다. 아, 근데 지금 보니까 채팅창에 네. 좀 몇 개의 질문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네. 전충환 스티브 음. 님이 인도네시아 현지 선교와 지금 국내 캠퍼스 인도네시아 유학생 선교의 차이점은 어떤 것인가요? 네.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을 현재 지금 학생들을 대학교에 보내면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대 초반 때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왔었죠. 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다 돌아갔고 이제 그런데 학생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 선교지에서 학생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정말로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회 속에서 이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그들이 이렇게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 있는 학생들은 사실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준비시켜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CBF 제가 이렇게 지나온 경험들을 보면은 CBF의 어떤 끈끈한 그 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시아에 특히 무슬림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이게 상당히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BF 해오던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네. 왜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약간 감성적인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제 무슬림이거나 아니면 이슬람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가장 강력한 선교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질문 중에 하나가 뭐 국내에서 복음이 필요한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인도네시아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이런 질문이 또 있었어요. 그때 네. 이따가 좀 어떤 이거 같이 연관해서 네,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찬 선교사님하고 예전에 그 영광의 문이라는 책을 연극으로 준비해서 CBF 캠프 마지막 날 공연을 한 적이 그랬어요? 있어요. 네. 영광의 분이면 지멜리언 선교사의 이야기죠. 그렇죠. 네. 그 같이 연극을 준비해서 막 그때 막 저도 막 같이 연극하면서 막 펑펑 울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때 이제 그렇게 선교사의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고 지금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시고 그때 지멜리언이었나요? 아닙니다. 저 아니. 그때 지멜리엇 배우에서 잘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한국어 발음이 어눌하다고 아이고. 네, 디렉터분께서 잘려서 한 2줄 그때 제가 대사했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서 몰래 혼자서 지멜리엇의 명대사 연습 네. 많이 했습니다. 뭐죠? 한번 해보시죠.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네, 혼자 했어요. 이 명대사를. 그래서 예, 지멜리언 얘기 참 그 유명하잖아요. 예. 네. 그 아프리카 아우카 부족. 아우카 부족인가요? 네. 저기 남미 쪽에 그 파라과이 그렇죠? 파라과이고 가서 그냥 선교를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그 그렇죠. 순교를 당한 그런 선교사를 알고 있는데 사실 선교사적으로 보면은 지멜리엇의 삶은 사실은 실패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비극적인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상당히 놀라운 이 부흥의 역사로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 훈련 받고 미국의 CMMA라고 하는 선교회 갔을 네. 때 거기 사촌 동생을 만났어요. 근데 그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모임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 공부하고 같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이렇게 준비해가는 과정이 저희 모임 한국에서 이렇게 하는 CBF 성경 공부 이런 너무나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짐 엘리엇이 있던 그 시대에 미국은 이 물질 만능주의가 이제 한창 이제 커져가는 젊은이들이 이제 주위의 복음과 말씀에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더 잘 살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 짐 엘리엇과 그 같은 동료 선교사들의 죽음이 그들의 심장에 엄청난 불길을 심어놨죠.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 어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그런 불씨가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깊은 뜻이 이렇게. 아니, 저는 오늘 우리 이 라방이 그런 불길을 그렇죠. 조금이라도 지피우는 그런 예.
방송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죽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아 근데 지금 채팅창 보니까 그때 엄하게 하셨던 에피소드 막 더 궁금하신가 봐요. 네. 그 막 그런 글 채팅창 그런 글들이 올라오고 누가 가장 인상 깊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고. 뭐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캠프 굿교제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마치는 기도를 하면은 대부분 이렇게 다들 아멘을 해주잖아요. 네. 근데 그 저희 선배님 중에 한 명이 아멘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대표 기도를 시켜놓고 아멘을 안 하니까 바보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아멘을 안 하시냐 그랬더니 기도에 그리고라고 하는 말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제가 예. 아, 좀 골 때리는데요. 그런데 그 정도로 관심이 많으셨어요. 우리 선배님들이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이렇게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사실 그 당시 정말 화났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거를 내 것으로 받을 때 제가 그때부터 제 기도에서 그리고를 빼버렸어요. 그리고 그렇죠. 이렇게 반복되는 기도의 어떤 내용들을 제거하고 나니까 한 5분 기도했을 때 정말 제가 기도하는 거는 한 1분도 안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더 친밀해지는. 그래서 지금 이제 돌이켜보면 그때 정말 내 인생에 기도하는 변화를 준 선배의 조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네. 야, 멋있다. 요즘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듣기 싫은 얘기하면. 말을 못하는 시대인데 네. 그때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맞아요. 딱 직언을 해주시는 선배님이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게 CBF죠. 아마 그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분들이 그냥 혼내지만은 않아요. 네. 맛있는 것도 사주고, 네. 그 어떤 끈끈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리기 패듯이 말을 해도, 네. 네. 오해를 절대 안 하고. 왜냐면 선배님들이 이게 말빨이 세요. 못 이기게. 다들 남자들인데 말하는 거 보면 다 아줌마들 같아. 또 그게 CBF구나. 예.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그랬던 것 같아요. 쓰셔서 좋은 그런 뭐랄까 훈련자라고 보시면 돼요. 예. 또 오늘 네, 오늘 또 이제 저희들이 인도네시아 특집이잖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퀴즈를 통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문제를 스크린에 띄워놓을 텐데요. 네, 첫 번째 문제. 여러분들 답을 한번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인도네시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1. 인도네시아 인구는 세계 4위이다. 2. 인도네시아는 프랑스 식민지였다. 3. 인도네시아 섬은 약 18,200개이다. 4.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는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두 번째로 높다. 와, 좀 어렵죠? 어렵죠. 예, 이거 관심 저희들이 없으면 절대 알 수 없는. 절대 알 수 없는, 특히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정확하게 검색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 그렇죠.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어려워요. 네, 그 숫자 아무거나 치시면 돼요. 네, 객관식이니까 예. 답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예, 4, 3, 3. 예. 5번은 없겠죠. 예, 5번 없습니다. 저희 커피 쿠폰 나갑니다. 네, 정답이 나오시면 정답. 3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3번도 있고 1번도 있고. 네. 참고로 오늘 이 문제는 그 나무 위키를 참조했습니다. 지금 검색해 보셔도 되고요. 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 뭐죠? 정답은 2번입니다. 네, 2번. 프랑스 식민지가 아니고 네덜란드 식민지. 아, 네덜란드 식민지였구나. 이 부분에서 뭐 설명해 주시기. 인도네시아는 상당히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인구가 세계 4위인데 이게 항아리 구조로 되어 있어서 세계에서 노동시장이 가장 강력하고 베트남 이후에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기업이고요. 또 네덜란드의 통치를 300년 이상 받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사람은 아시아인이지만 유럽적인 문화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가 이렇게 상투 틀고 화장실 뒷강 갈 때 이 사람들은 이미 이렇게 수세식 화장실을 쓰던. 와. 근데 문제는 그 수세식 화장실을 지금까지 쓰는 거죠. 발전이 안 된 거네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비대가 없겠어요, 비대. 비대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비대가 있어요. 비대가 있는데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쓰고 나서 그게 청결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왜냐면 화장실에서 휴지가 없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좀 더 먹방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참, 큰일 났네. 네. 두 번째 문제, 뭐 더 설명,
네. 또 섬이 섬이 18,000 많다고. 예. 섬이 세상에 18,000 예, 보이는 200개.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섬이 18,000개가 넘는데요. 실제로 제가 인도네시아 가서 이제 가장 놀란 게 뭐냐면은 한국은 이제 도로 교통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터미널이라든지 버스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이 섬과 섬을 오가기 위해서 이 비행기가 우리나라 이렇게 시내 버스 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네시아가 저희 나라보다 못 산다고 생각했는데 비행기 수는 저희 나라보다 훨씬 많고 공항도 많고. 항공사도 지금 우리나라가 아시아나 그다음에 대한항공 그리고 몇 개 저가 항공이 있는데 지금 인도네시아 10개 이상의 항공사들이 와. 매일 날아다니는데요. 이게 그 비행기 공항이요 그냥 버스 터미널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테러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가해졌지만 제가 처음 들어갈 때까만 해도 정말 그냥 버스 타듯이 그렇게 비행기 타고 다녔어요. 경비행기도 많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네, 경비행기도 많고요. 추락사고도 많습니다. 네. 아 이거 무섭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김용찬 선교사님이 선교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지도에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자바 쪽이죠. 2번 수마트라, 3번 술라웨시, 4번 칼리만탄, 5번 파푸아. 어딜까요? 보니까 5개의 큰 섬들이 있네요. 네. 실제로 여기 말루쿠가 하나 이렇게 빠져 있는데요. 네. 네. 실제로 이렇게 6개의 큰 행정구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하. 김서번트님 비대에서 뱀 나오나 뭐 이렇게 댓글을 태국에서는 비례해서 뱀 나오는가 봐요. 실뱀 나오나 보다. 네. 아유. 4번으로 밀어도 그 다음 문제는 저기 객관식이에요. 아니 주관식이에요. 아까 전에 김영철 선교사님이 처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지역이 나왔죠. 그쵸. 지역을 네. 언급하신 것 같은데 이게 듣기 평가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거 잘 맞출 것 같은데요. 야, 이게 다 인기 지역만 딱 이렇게 해놔서 그런가 네. 봐요. 정답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희가 있는 곳은 3번 슬라웨시의 북부 지역에 있습니다. 슬라웨시. 네, 여기고요. 와, 그럼 완전히 끝이네요. 네, 필리핀 민다나오섬 바로 밑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 직항이 있으면 네. 한 5시간이면 올 수 있는 곳인데 네. 직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곳에 오시려면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시고 싱가포르나 자카르타로 7시간 비행을 하셔서 다시 비행기 갈아타고 3시간 이상을 반대로 와야 돼요. 와. 경부고속도로로 얘기하면요,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을 가셨다가 다시 대구로 오시는 그런 항로가 되겠죠. 와.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일인데. 야. 네. 민원 좀 넣으세요. 실제로 대한항공에서 직항을 만들기 위해서 왔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머물기에는 호텔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인기가 없구나. 네, 그렇습니다. 직항이 이렇게 안 생겼죠. 네. 관광지는 아닌가 봐요. 저희가 있는 지역은 세계 10대 다이빙 지역입니다. 와. 그래서 스킨스쿠버. 여러분들 물속에 들어가시면 사진에서 보시는 그런 열대어들을 바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족 사람들하고 낚시, 사냥 하고 싶으신 분들은 추천합니다. 와. 네. 스노클링 너무 하고 싶은데. 저도 스노클링 좋아하는데요. 실제 부족 사람들하고 스노클링 나갔다 죽을 뻔했습니다. 왜? 저는 이제 보통 스노클링이 한두 시간 하는 줄 알았는데 부족 사람들이 손님이 왔다고 아주 맛있는 생선 잡아준다고 아침 8시에 배 타고 조그만 배예요. 타고 나갔는데 집에 4시에 들어왔는데요. 와. 그 배 밑으로 20m, 30m를 들어가는 거예요. 와. 근데 그날따라 물고기가 안 잡힌다고 그거 생선 잡아준다고 하다가 제가 탈진을 해가지고 배에서 돌아오질 않아요. 목마른데 물도 못 먹고 정말 볼 일은 바다에서 해결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조심하셔야 되겠네. 네,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인도네시아의 무슬림 인구 비율은 몇 프로일까요? 전체 인구에 비해 무슬림 인구는 몇 프로나 될까요? 이거는 주관식입니다. 네, 숫자를 좀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몇 프로나 될까요? 좀 많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많긴 많은데, 저도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90%? 와, 60. 저희가 원하는 숫자가 딱 있습니다. 거의 8, 90%대에서 정답이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가 60, 최고가 95 예. 나왔습니다. 경매 같은데요? 네. 87.56은 뭡니까? 네. 근데 다 사실 정답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죠? 정답이 있나요? 여기 있어요. 어디죠? 이게 87.56. 케빈 팍님이 말씀해주신. 이렇게 정확하게 되는 거군요. 예. 네, 케빈 팍님 누구야? 네, 아무튼 너무 정확하게 케이팝님 딱 맞추셔갖고 깜짝 놀랐어요. 88%도 있고, 그렇죠? 89%, 그쵸. 5%대가 예. 거의 근접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나무 위키에서 저희들이 발췌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아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많은 것 같고요. 음. 지금 2020년 인구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요 자료들은 2015년도에 인구조사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 예상하는 거는 90% 이상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정답이 아닐 수 있네요, 그렇죠? 그래도 90%면 87%보다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보셨던 스마트라하고 자바 지역에 대부분의 무슬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95% 이상이고 그 외 부족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비율이 이제 내려가는 거죠. 네. 왜냐하면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인도네시아는 그 자녀들이 태어나면요 부모님들의 종교를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선택권이 결혼할 때라든지 종교를 바꿀 수 있는데 그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전도를 못하니까. 그런 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 위에 종교법이 있는 나라라서 이 종교 이 이슬람의 비율이 줄어들 거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죠. 자질 많이 나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식 많이 나야 되겠네요, 우리도. 그렇죠. 예. 최고의 선교 전략이 자식 낳는 거. 예. 실제로 그 전략을 이제 무슬림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뭐 10명씩도 낳고 막 그렇죠. 그런다고. 네, 맞습니다. 예, 그 외에 또 인도네시아 문화, 좀 독특한 문화가 있으면 좀 이렇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그 사람들이 그 이슬람을 이렇게 종교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이슬람은 종교가 아니고 그냥 삶 그 자체입니다. 그 아침부터 시작해서 이 새벽까지 그 모든 것들이 그 이슬람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요. 이제 한국적인 문화하고 이제 가장 큰 충돌이 있는 거는 이제 어떤 성격적인 부분이 많이 틀립니다. 특별히 자바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온순하고 조용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은 막 화가 나면은 이렇게 막 화를 내다가 미안해 그냥 풀어 뭐 이렇게 하고 끝내는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순다족들은 이 뒤쪽에 이렇게 칼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참다 만약에 화를 내면 칼을 뽑습니다. 근데 이 칼을 뽑으면 찌르든지 베든지 하나는 해야 돼요. 상당히 무서운 그런 종족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문화가 좀 틀립니다. 특별히 인도네시아는 열대지방이라서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막 출근하다가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면은 사람들이 직장을 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도 아무 누구도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비 오니까. 네. 그 비 오는 길에 가다가 죽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왜냐면 이렇게 비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이 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국에서 기업들이 갔을 때 그런 어떤 직장 문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고요. 선교사로서도 교회 성도들이 일요일날 와야 되는데 이게 안 오는 거예요. 비 온다고. 뭐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소화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특징들이 문화적 특징이 있네요. 그렇죠. 오늘도 너무 재미난 것들을 많이 또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네. 또 저희가 또 인도네시아 특집이니까 인도네시아 문화를 또 체험해봐야 되겠죠. 먹는 걸 빼놓을 수 없죠. 문화. 예. 저희들이 또 준비했습니다. CF만의 또 특별한 코너에 또 먹방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인도네시아 하면은 또 먹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누들, 그렇죠? 예, 미고랭이라고 하죠. 예, 약간 우리나라의 간장 소스만 나는 그런 근데 컵라면은 이제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건데 저희들이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맛을 한번 보고 인도네시아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근데 이게 얼마죠 이게?
이게 얼마예요? 얼마예요? 800원? 아, 700? 700원. 와, 700원? 이거 현지에서는 얼마나 하나요, 이런 거? 이 현지에서 이거 200원도 안 하는데 이야, 이거. 한국에 오니까 700원이나 하네요. 이 이- 책이. 아니, 근데 이게 야, 너무. 와.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실제로 그 아침에 아침 식사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다? 이렇게 나가면서 그냥 라면 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먹고 살고. 아, 네, 그래서 이런 인스턴트 식품이 참 많이 있고요. 스프가 4개씩이나 있어요. 아, 인심이 좋죠. 네. 예,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또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또 매운 음식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종류대로 뿌리는데 보실 때는 좋아 보이시지만 먹으면 수명이 단축되는 그런 위험한. MSG 같은 입은 거죠? 정말 좋아요. 입은 맛이 있는데 네. 이게 뱃속에 들어가면 바로 화장실을 갈 수도 있는. 그래서 조심해서 먹어야 돼요. 야,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군요. 야, 맛있겠다. 얘. 예. 근데 3분, 끄는 동안 3분이 좀. 3분 예. 알람 좀 해주십시오. 인도네시아 음식 어떠세요? 좀 잘 맞으세요? 그 음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저희가 이제 캐나다에서 훈련도 받았고, 그리고 아시아 쪽에 이렇게 와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음식적인 부분에서는 아시아 음식이 저희들에게 맞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자바 쪽은 사실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 돼지고기를 좋아하잖아요. 예. 근데 이 자바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 이게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먹지를 못하다 보니까 맨날 먹는 게 닭고기만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자바에 있다가 한국 들어오면 정말 닭은 보기도 힘든. 예.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슬라웨시 지역은 돼지고기도 먹고 다행이네요. 부족 사람들이기 때문에 뱀도 먹고 오. 박쥐도 먹고 와우. 예. 뭐 하여간에 기어다니는 건 다 먹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잔치 음식 먹으러 가면요 정말 맛있어요. 네. 예. 근데 아이들은 좀 어떠세요? 아이들과 자매님은 뭐 현지 음식 잘 적응하시는가요? 그러게 이거는 전화 통화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전화 통화 준비 되는가요? 오늘 안 하기로. 오늘 아쉽군요. 아쉽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네. 상당히 아이들도 음식을 좋아하고요. 특별히 저는 이제 길거리 음식 좋아합니다. 아. 네, 인도네시아 길거리 음식 싸고 맛있고. 그런데 특히 이렇게 기름 관련된 튀김 요리가 많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음식 조심해서 사야 돼요. 왜냐면은 가끔씩 공업용 식용유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름이 이렇게 새카맣니다. 왜냐면 이거 한 2주 동안 안 갈고 쓰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서 먹으셔야 돼요. 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와, 3분 다 됐나요? 아직 안 아직 안 됐는데. 됐는데. 예. 그러면 뭐 혹시 부족 음식 드셔보셨어요? 그 어떤 그런 에피소드가 좀 있으신지? 부족은 먹을 게 없어요. 네. 부족에서 부족 음식을 찾으면은 그건 정말로 예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먹는 게 뭐 고구마, 감자, 옥수수, 그리고 단백질이 없네요. 뭐 개구리나 뭐 메뚜기 같은 건 뭐 군뱅이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는 가끔 먹어요. 부족에 따라서. 네. 요거 이제 됐어요? 3분? 네, 3분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냥 스프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물을 따르고 여기가 이게 구멍을 뚫는 데가 있어서 이거 국물로 먹는 게 아니구나. 예, 물을 따르고 여기 먹는 겁니다. 면 쏟았어요. 쏟으셨어요? 저도 이거는 처음 먹어보네요. 그래요? 진짜요? 네. 예, 이렇게 물 따르는 시간이 걸리고. 제가 이거를 주세요. 예, 이게 이렇게 물을 따르고, 예, 뭐 저희 짜파게티 먹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인도네시아 문화에는 이렇게 손 씻는 물이 있는데 오늘 손 씻는 물이 준비가 안 그 되는데. 대화가 아니라 저거 물 따르는 대화.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 손을 이렇게 씻으시고 그래요? 체험하시는 거니까 그래요? 뭐, 손으로 알겠습니다. 직접 드셔야 되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 손으로 먹는다 이거죠? 그럼요. 인도네시아 사람들 특별히 손으로 먹어야 자, 맛있다고. 문화 체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문화 체험 이렇게 말씀 하셔서.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한번 잘 버무리셔가지고 이렇게. 네, 한번 이걸 스프를 풀어서 그렇죠? 네. 저는 진행상 손으로 안 하고 알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뭐 군뱅이나 뭐 이런 것도 드셔보셨어요? 뭐 박쥐나 이런 것도 그럼? 네, 박쥐 먹어봤고요. 군뱅이 먹어봤고
근데 요리를 해서 먹기 때문에 괜찮고요. 그래요? 예, 쥐 요리가 조금 저는 좀 안 맞았어요. 뭐 저도 안 맞는데. 예. 근데 좀 먹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태국 가서도 먹었습니다. 태국에 그 센수 갔을 때 네. 부족 음식. 부족 음식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아주 그냥 그냥 입에다 집어넣어 주시더라고요. 누가요? 누가요? 그 부족에 있는 형제님이. 저는 또 김서번트님 그러신 줄 알고. 자, 이게 비벼서 짜파게티 먹듯이 이렇게 먹는 이거 거. 저기 손으로. 손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손으로 막 수정시키고. 이게 비울 때는 이렇게 할게요. 인도도 그렇다던데 인도네시아도 이렇게 비벼서 손으로 먹는군요. 네, 손으로 이렇게 먹어야지 아주 맛있다고. 제가 손으로 이렇게 해서. 근데 보통 이제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은 다 이렇게 포크로 먹습니다. 네, 부족 사람들이시고요. 도시인들은 이렇게 먹습니다. 진짜. 당했네. 당했어. 장난 주시고. 근데 너무 죄송하네요. 저희만 먹어서. 배고플시인데. 인도네시아의 그 감미로운 화학 조미료가 그냥 제대로 그냥. 근데 진짜 짭짤하니. 풍부하죠. 이거 아주 그냥. 짜고 맵고. 네. 짜고 매워요? 이거 다 넣었어요? 스프를? 네. 이게 잘 안 비우시는가? 쉽지 않은 맛입니다. 근데 맛있어요. 하나님이 인도네시아로 부르신 거네요, 형제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미고랭 좋아하거든요. 그러세요? 뭐 인리 식당 같은 데 가면. 네. 맛있죠? 네, 맛있어요. 진짜. 네, 백종원도 사실 그 미고랭하고 나시고랭을 상당히 맛있는 음식으로 추천을 하더라고요. 네. 맛있네요. 이거 먹다가는 저 방송 진행 못할 것 같아요. 네. 음식을 해 드실 때 집에서는 그러면 한국 음식을 많이 드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인도네시아 음식을 많이 드시는 편이에요? 저희는 대부분 인도네시아 음식을 먹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한국 음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한국 음식들을 이렇게 해서 먹죠. 뭐 자매님이 현지 음식에 잘 적응하셨는 모양이네요. 저희 자매하고 아이들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주는 대로 먹고요. 특별히 아내는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챙겨가지고 홈스쿨 준비하고 홈스쿨 끝나고 나면 아내가 이렇게 홈스쿨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부족 사람들에게 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 공부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같이 온 가족이 같이 이렇게 음식도 준비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근데 우리가 맛 설명을 좀 안 했어. 다들 채팅창에 맛 설명을 안 해. 이 맛이 진짜 맛있어요. 맵고 짠데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약간 짜파게티. 짜파구리. 예. 짜파구리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식당에서 이렇게 요리를 해서 파는 거는 진짜 맛있거든요. 제가 이것도 맛있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무튼 맛있습니다. 네, 맛있어요. 저도 입맛 까다로운데 맛있네요.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빨리 저희들 진행 속도를 빨리 달리는. 우리 찬양도 해야 되는데. 찬양 생략할까요? 생략할까요? 저희 찬양 어떻게 할까요? 생략할까요? 넘어갈까요? 채팅창에 써주세요. 면이 두껍나요? 이거는 라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라면 뼈발 정도고요. 실제로 이제 식당에서 파는 것들은 약간 많이 면이 좀 굵죠. 찬양을 잠깐 할까요? 네, 잠깐만. 그러시죠. 1절만. 저희 항상 1절만 해요. 찬양 제목은 우리 바다 동물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착한 찬양인데.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저희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선교사님 조금이라도 이제 계속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잠깐 좀 이렇게 쉬시는 그렇게 그런 기쁘시듯이 그냥 찬양 부르면서 그 그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CBF 인스타에 그 질문을 올리신 분들이 계세요. 또 그 질문에 대한 좀 이렇게 답을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하나님께 소름 돋았던 적, 하나님께 소름이 돋았던 적,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구나 이런 걸 경험했던 적, 뭐 이런 에피소드를 듣고 싶으신가 봐요. 저희가 이제 캐나다에서 인도네시아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비행 시간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전날 도착해서 근처에 이제 호텔에서 자고 이제 새벽 아침 비행기라서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저희 아내가 약간 이렇게 부정맥이 있어요. 저혈압이 있는데 비행기가 8시에 출발을 해서 이제 저희가 6시에는 이제 떠나야 되는데 저희 아내가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호흡이 곤란하고 저희가 이제 숫케이스가 애들 홈스쿨까지 막 10개가 막 넘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싸우면 정말 산이 되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아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못 일어나니까 저희들 마음속으로 못 가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공항을 가서 저하고 이제 아이들이 짐을 이렇게 붙였어요. 그런데 원래 이 체크를 할 때 사람이 없으면 티켓을 안 주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걸 검사를 안 하더니 저희 아내 티켓까지 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내가 호텔에서 조금 더 쉬다가 이제 7시 반 넘어서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바로 입구 도착하면 게이트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 토론토에서 갈 때 이민국을 통과를 했는데 이게 이제 1시간이 넘게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민국 통과해서 나오니까 비행기가 이제 출발할 시간이 이미 지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생각하기를 우리 못 가는구나. 인도네시아. 그리고 이제 이민국 딱 통과해서 게이트 이게 번호를 보는데 거기에 이제 이게 딜레이 됐다는 거예요. 연착됐다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내려갔죠. 그래서 게이트를 가보자. 근데 그때 마침 지나가는 카트가 딱 쓰더니 저희 5명을 태워가지고 게이트로 쫙 가는 거예요. 딱 기다렸다는 듯이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 앞에 있는 카운터에서 제 이름을 얘기했더니 막 화를 내면서 왜 이제 오냐고. 당신네들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꺼내느라고 지금 비행기가 출발을 못하고 있다고. 그것 때문이요. 그렇죠. 원래는 그냥 짐을 빨리 빼놓고 떠나야 되는데 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돼가지고 저희가 그 비행기를 탔죠. 저희 아내가 저혈압이라서 그때 비행기를 13시간 넘게 타고 이제 한국을 거쳐서 인도네시아 들어가는데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저희 아내를 보면 너무 존경스러운 게 정말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닌가. 최근은 정말 건강해 보이지 않은데 주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들을 보면 그때 정말 저희하고 저희 아내가 여보 우리는 너무 부족한데 정말 하나님이 쓰시려고 비행기를 멈춰놨다. 네, 그때 소름이 좀 돋더라고요. 네. 비행기 원래 정상적으로 떠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면 안 돼. 이렇게 아직 김용찬이가 안 탔단 말이야. 이렇게 딱 붙으신 거에 그런 장면이 상상이 됩니다. 네. 멋있는 간증인 진짜 것 같아요. 소름 돋네요. 네. 그리고 또 한 분이 질문해 주셨어요. 제일 힘들었던 순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저는 제 직장을 그만둘 때가 개인적으로는 제일 힘들었습니다. 네. 왜냐면은 너무 막연했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신 분들이 없었어요.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 네. 그래서 제가 아내가 정말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올 수 있어서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고 흔들릴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왜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은 많은 복들을 기대하는데 저희가 거의 뭐 죽다 살아날 정도로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책에 이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나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카드 쓰는 습관까지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왜냐하면 월급 받으면은 뭐 원하는 걸 마음대로 사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캐나다에서 훈련받는 동안 돈이 없어가지고 카드도 다 정지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한번 싹 다 물갈이를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채우시는 그 과정이 제가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제가 그 채팅창 다시 위로 한번 이렇게 보니까 예랑이가 아빠 저 보고 있어요. 지금 가족들이 시청하고 있나 봐요. 아 그렇네요. 네, 지금 같이 보고 있다고. 네. 안녕. 자매님하고 가족들도 이렇게 같이 오면 좋은데 코로나 네. 때문에 그죠? 약간 네. 그런 부분도 있어서 함께하지 못한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아쉽습니다. 네. 이야, 벌써 이게 지금 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네. 뭐 오늘 오늘도 가시죠. 네, 네. 그냥 네. 계속 가시죠. 네. 자, 왜 인도네시아를 선교지로 선택하게 되셨는지 아까 뭐 채팅에도 질문이 왔고 저희들 궁금한 부분입니다. 국내에도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영역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는 정말 복음을 듣고 싶은 그리고 간절히 기다리지만 들을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고요. 2011년에 직접 인도네시아에 방문해서 그 현장을 보면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인도네시아에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청년들이 많이 네.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데 네. 뭐 자매님 어떻게 만나셨는지 뭐 결혼 스토리 좀 이렇게 간략하게 저희가 들어봤으면 좋겠거든요. 또 자매님 듣고 계시는데 잘 말씀하셔야 되겠네요. 안 그죠?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결혼에 대한 간증이 나오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보,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우와 소름. 그럼 무슨 멋있는 말입니까? 네. 사실 저희 아내가 저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가 세상적으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뒤에 딱 네. 저희 아내가 그 모든 것이 완비돼 있던 완벽한 그 품절녀였네. 품절녀에다가 믿음 좋은 그래서 선도 많이 들어왔고 엄친딸? 엄친딸. 네, 저 말고도 많은 형제들의 이런 관심을 받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저를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래서 저는 잠언의 이 19장 14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정말 전 감동이 됩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저희 아내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허락해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평생 정말 더 많이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서 주님을 섬기고 싶어요. 어떻게 만나요? 연애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뭐 어디서 만나신 거예요? 고백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어디서 어떻게 만나냐고. 알게 된 거는 CBF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역시 CBF.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아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유도신문에 걸렸습니다. 낚였어요. 네, CBF를 통해서 그 아내의 영적인 그런 모습들과 숨기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CBF 졸업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교제를 시작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형제님을 사랑하기로 뭐 결심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자매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같이 너무 아쉽다. 우선 한쪽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네, 그거는 저희 아내에게 직접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하신 거라고 저희들이 받아들여도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가장 중요하게 지금도 저에게 있어서 이 13년이 넘는 동안 정말 불안정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항상 안정적이고 계획이 있고 앞에 이렇게 계획이 있는 걸 좋아하는데 네. 한 번도 그런 삶을 제가 이렇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저에게 항상 요구하는 게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 말이 내가 얘기했어. 닭살이 네. 근데 제가 아직 부족한 게 많아서 거기까지는 아닌데 정말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들 결정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결혼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리고 결혼을 안 할 거면 정말 그 힘든 길입니다. 특별히 형제님들은 너무 힘들고 자매님들도 쉽지 않은 길이고요. 결혼을 하려면 정말 잘 배워서 저처럼 이렇게 많이 실수하지 말고 아내 고생시키지 마시고 행복한 삶을 이렇게 초반부터 이렇게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한 15년 되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살면 행복한 거구나 하는 그런 것들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죠? 저희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막 채팅창에 좀 난리 났습니다. 멋있다고. 형제님도 멋있고 자매님도 멋있다고. 저희 자매 정말
예. 와서 아내 자랑만 열심히 하시는 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저희 딸들도 말씀 비린이, 조심히 예랑이, 예원이 사랑해. 아, 예. 무슨 그 부부 세미나 같은 것도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예, 그런 계획도 있으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뭐더 듣고 싶지만, 네.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마지막 질문으로 제가 넘어가도 될까요? 네네. 예.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네.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적어 왔습니다. 먼저는 CBF의 선배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젊을 때 선배님들 성경 가르쳐 주시고 없는 돈 내셔서 떡볶이 사주고 만두 사주시고 그랬던 거 잘 먹고 저희가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또 나이가 드셔도 각 지역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그 모든 열정을 다하시는 모습 볼 때 믿음의 후배로서 정말 존경스럽고 저희들도 이렇게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그 후배님들 이렇게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정말 20대에 막연하고 아무것도 정해진 거 없고 불안한 시간들이 계속될 텐데요. 그럴 때 정말 저를 붙들어줬던 몇 가지들을 오늘 나누고 이 시간을 마치고 싶습니다. 먼저는 젊을 때 정말 세상 살아가는 맛을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많이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지,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여러분들의 살아오던 삶에 하나님을 더한 이거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살아오던 그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셨을 때 느끼실 수 있고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실 때 짐 엘리엇이 이야기한 것처럼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인간미 넘치는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이제 이런 미디어들이 발달되고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지하철을 가든 버스를 타든 어느 곳을 가든 사람들이 눈을 마주치는 걸 못 봤습니다. 왜냐면 다 핸드폰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CBF 화요 정기 집회, 그 다음에 성경 공부 모임, 기도 모임 가면서 그 버스를 타고 가는 그 와중에 생각하고 묵상하던 하나님, 그리고 그 먼 기간을 이렇게 타고 와서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했었던 그것이 정말로 지금까지도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인도네시아 부족에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언어로 갖지 못해서 평생을 그것을 소원하면서 사는 많은 부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무는 이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성경 안에 보화가 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젊은 날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이 만들어 온 그 프레임 안에 갇혀 놓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CBF로 다니면서 제가 얻었던 가장 큰 혜택은 선배들이 항상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무엇을 하고 싶니? 그건 정말 하나님하고 기도해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걸 생각해 보시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하시는 것지 아니면 인도하시지 않는지를 분명하게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잘 준비하셔서 마지막 임팩트 있게 설교를 하신 것 같은. 마지막에 핵심이었어요. 그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특성을 또 준비하셨네요. 제가 이제 특성을 오늘 저희들 매일 아침마다 성경 보고 찬양 보는데 이 찬양을 아이들하고 같이 부르는데요. 이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맞춰볼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아니면 이런 찬양을 들어볼 수가 없죠, 그죠? 네, 너무 근데 감사합니다. 사실 가사가 예, 형제님 어떤 간증을 갖고 계신지도 생각하게 하는.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셨는데 예. 소감 어떠셨어요? 제가 여기 와보고 촬영 현장을 보고 나서 독수리 오영제라고 명칭을 정했습니다. 참 총각들 그리고 여기 애아빠들 와가지고 청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 보니까 선배님들 좀 팍팍 좀 지원해 주십시오. 네. 제 마음이 짠합니다. 네. 그리고 정말 우리 젊은 청년 형제 자매님들 시험 보느라 고생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다 사용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오늘 공부하는 거 미뤄두신 분들 밤 새셔서 좋은 성적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12부 선배님 다운 말씀이십니다. 이게 바로 나 때예요. 근데 아쉽지만 또 마쳐야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채팅창에 선배님들이 후원한다는 얘기 안 나오나요? 저 빨리 좀 올려주세요. 선배님들 접속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접속 자체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이 녹화된 영상을 선배님들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자, 오늘 김용찬 선교사님 모시고 짧게나마 간증과 함께 저희들 선교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좀 가슴 설레면서 소중한 것인지 저희들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저희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저희들 예, 좋은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죠. 예. 다음 주에 또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가 또 있죠. 프로젝트요? 어떤 저희가 항상 특집이잖아요. 특집. 예. 다음 주에는 저희가 캠퍼스로 직접 찾아갑니다. 직접 간다고요? 네. 예. 광운대학교를 찾아갈 예정인데요. 네. 광운대학교에 있는 재학생들을 저희가 만나러 가겠습니다. 와. 스튜디오로 옮겨서 가니까요. 짐 다 싸들고 갑니다. 라이브로 진행하는데 방송 빵꾸 안 나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광운대. 예, 기대가 광운대입니다.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예. 그리고 마지막은 보리라라는 찬양 이렇게 함께 엔딩곡으로 들으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밑강 치유하며 행진할